안녕하십니까. 황태순 TV의 황태순. 김현광입니다. 네, 오늘 2019년 5월 22일 수요일입니다.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전 세계 새로운 신종 병기가 나타났습니다. 단도미사일이라고. 단도미사일. 단도미사일. 단도는 칼이다니 뭐예요? 그 단도. 칼이란 칼 단도지 단도. 단도. 짧은. 그러면 뭐 장검. 장검. 조만간 장검 미사일 나올 것 같고 단도 미사일. 얘기는 대충 이렇습니다. 그저께죠. 보면 이번에 하도 지금 한미 간의 군 간의 협조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뭐 이런 상태다 보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로 이제 한미 연합사 이제 고위 간부들, 그러니까 주 이제 미국의 에이브람스 사령관 등 조치를 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한미 연합 전력이 북한의 단도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잘 막아주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. 왜냐니까 지금 아시죠? 네. 대한민국은 무슨 어느 군대? 홍길동 군대. 홍길동 군대. 아버지라 못 부르는 홍길동 군대. 그러니까 뭐 북한이 미사일 쏴도 뭐 추진, 발사체 뭐 행동 뭐 이런 식으로 네. 쭉 하고 하는데 그 문 대통령이 왜 탄도미사일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길래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단도미사일이라고 그런가요? 그렇습니다. 속내.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은 어떠한 유형의 미사일이든 탄도 미사일을 쏘았을 경우는 보면 유엔에서 제재를 가하게 돼 있습니다.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. 위반이죠.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싫어서 밑에 이제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뭐 그것도 그들 주장이니까 믿을 건 못 됩니다만은 그 이제 말씀 초안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썼대요. 숏 레인지 미사일. 예. 근데 읽으면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탄도미사일 그러면 안 돼. 탄도미사일 그러면 정은이한테 혼나. 정은이가 국제사회에 뭐 도발한 거야.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나오니까 단거리와 탄도 합쳐서 단도미사일이 돼버린 거예요. 근데 뭐 우리 저 김영환 시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사일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정거리로는 300km, 1000km에서 뭐 SRBM, MRBM, 그다음에 ICBM 등 그렇죠. 중거리, 단거리, 장거리, 그렇죠. 대륙간 탄도 이렇게 미사일이 있고 또 날아가는 궤적에 따라서는 탄도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. 순항, 유도 미사일 이런 그렇죠. 하고. 그러니까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게 우리 옛날 토마호크라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보면 지상 한 100에서 150m로 이건 속도가 우리 보잉 747랑 속도가 비슷해요. 그렇죠. 크루즈 미사일. 그러니까 시속 한 900km 전체 날아가는 거고 탄도 미사일은 마하 7, 마하 8입니다.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. 크루즈 미사일은 위에 탄두를 실을 부분도 좀 작습니다. 그에 비해서 탄도 미사일은 핵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이 말 실수가 아니고 우리 뭐 전에 얘기했잖아요. 그 네. 곰보 누나가 이제 빵집에서 하고 있는데 소보루빵. 누나 저 곰보라고 그러면 큰일 나지 해서 소보로 누나 곰보빵 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이 대통령이 네. 이게 친북 본색을 드러냈다라는 게 팩트인 거예요. 저 문재인 정권의 네. 친북 친김정일 본색을 대통령이 이 말로 드러낸 겁니다. 제가 그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네.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만 지금 권력을 잡았다는 국군 통수권자라는 헌법적 위치를 해가지고 또 뭐 주한미군 에이브람스 장군 불러가지고 네. 싹 웃으면서 우리 한미동맹 국권에 온 놈이 지금 한미동맹 국권하다 그럽니까? 우리 단도미사일 쏘실 때 단도미사일 쏘았다고 말도 못하는. 그리고 지금 저 얼마나 지금 악어의 눈물 또 흘렸어요. 5.18 광주 가가지고 39년 전에 뭐 앉아서 또 징징 짜더라고. 아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. 우리가 보면 무슨 미사일에 집착합시다. 미사일 입장하는데 지금 그 문해춘추라고 네. 일본에서 제일 큰 발행 부수가 많은 잡지 월간지죠. 문해춘추가 문춘이라고 그러죠. 문춘이라고 예. 그러죠. 주간 문춘도 주간지도 있고 하는데 되게 컸는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네. 저 북한에 대한 정제류 대북 불법 환적 공급의 배후 세력이다라고 딱 못을 박은 거예요. 지금 이게 네. 그 뭐 블룸버그 통신이 뭐 문재인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 그랬다고 네. 뭐 지랄지랄하고 네. 난리가 났었는데 네. 저 이 문해춘추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은 네. 이 청와대는 여기다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거 깔아뭉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문해춘추에서 뭐라고 그랬는데요?
북한의 북한이 정제유를 지금 엄격하게 뭐 사용량의 한 10% 정도만 이제 네.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렇죠. 우리 황태순 TV에서 했지 않습니까? 북한의 불법 정제유를 필사적으로 보내는 세력의 정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랬는데 문추는 네. 그게 문재인 정부다. 그래서 네. 이 트럼프 행정부가 네. 문재인 정부의 이 친북적 행태, 친북 태도 때문에 네. 주한미군을 최소화하는 등 네. 한반도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있다.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. 이게 간단한 이야기입니까? 전에 김대중 정부가 4억 달러 대북 불법 송금했다고 주장했던 게 미 의회 조사국의 연구원이었어요. 그렇죠. 현대를 앞세워가지고 4억 달러 대북 송금해주고 정상회담하고 조직했다 그러고 그러다가 그게 결국 불거져가지고서 사실로 밝혀졌잖아요.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. 네. 지금 문춘이 한 이야기들이 네. 북한의 석유 해상 환적에 직접 개입했다.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데 문재인 청와대 답을 내놔야죠. 뭐 단도미사일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얼버무리고 말실수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일본 정부가 여기 일본 정보 당국이 문해춘추에다가 그 소스를 다 준 거예요. 자, 왜 한국 정부가 개입될 수밖에 없느냐?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이라는 건 지금 유엔 안보리의 가장 핫 이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정제유라는 게 이게 없으면 발전소도 못 돌리고 차도 못 가고 기본 트래커를 못 굴리죠. 농사도 못 짓고다고 하는데 이걸 공급한 게 대한석유공사가 일대 주주로 있는 회사예요. 이 회사가 여수 광양에 있는 거기에서 정제유를 실어가지고 정체불명해 북한에다가 불법으로 그 호수 갖다 꽂아주고서 공해상에서 간첩 행위를 하는 그 배들이 배 이름도 속이고 기름 어디 갖다 파는지도 속이고 가짜 서류 만들어 와서 우리 여수 광양을 들락거리면서 해경에 단속도 하고 있는데 그걸 피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아베 정부가 이 정보들을 미국, 영국, 프랑스, 뉴질랜드, 호주 정부에게 다 공유를 했고 그래서 이 관련국들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태도를 바꾸고 있다.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지금 문재인 정부 뭐 무슨 단도미사일 얘기하고 근데 네. 그 얘기 뭐 새삼스럽습니까? 이미 지난 저희 황태순 TV에서는 거의 5개월 가까이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해왔고 그러니까요.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보면 저 동진아해, 남진아해에서 보면 불법 환적했던 흔적들을 갖다 곳곳에 발견하고 있고 심지어 저희 황태순 TV에서는 영화 아메리칸 메이드라는 영화를 갖다 인용하면서 옛날 미국에서도 컨트라베이스 때 결국 CIA가 앞에 바지 사장 하나 내세워서 그러저러한 식으로 보면은 그 이란 컨트라 반군들에게 어마어마한 불법 무기를 갖다가 어떤 AK-47을 그러니까. 주었던 것을 다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가능성을 갖다가 제기한 바 있습니다. 자, 불법 정제유가 네. 한국에서 생산된 정제유를 그 어떤 뭐 조직이 뭐 동원하는지 몰라도 정체불명의 국적불명의 가짜 배들 선적을 가진 배들이 우리나라 지금 저 서해안에서 뒤죽박죽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해경 우리 해군이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배후를 캐내 가지고 그 정보를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 제재에 넘겨둬야 될 우리나라 국정원 지금 뭐 하고 있느냐? 여보세요. 그거 갖다가 지금 그 가능성을 갖다 믿으세요? 아니 우리 대한민국 해군과 해경이 그걸 단속을 하고 아니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군이란 데가 5월 4일, 5월 9일 두 차례 이른바 뭐 프로젝타일 뭐 추진체 그러니까 아주 김정은이가 야 이놈들아 아직도 맘 못 봤냐? 그 다음에 5월 9일날 그냥 아예 미사일을 쐈잖아요. 대놓고. 근데 이게 단도미사일이라도 그러고. 그 단도미사일이라고 그야말로 가리는데 현재까지 국방부하고 좀 군에서는 아직도 분석 중이랍니다. 지금 송영무 전 국방장관 김정은이가 뭐 자유민주 사상이 근접해 있다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 서울의 국정원 이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 행위에 대해서 곧 값을 치를 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. 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른바 국가 반역죄라는 죄가 있습니다.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보니까 일부 좀 강경 우파 이제 저 패널들은 그거 갖다 여적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. 여적죄 아직도 한 번도 적용 안 된 사실상 사문화된 법인데 저는 이러다가 조만간 여적죄로서
아까 말씀하셨던 북한에다가 이런저런 형태로 정제유 갖다 공급하고 그걸 북한이 눈 감아주고 눈 감아주고 조장하고 아니 조직적으로 아니 한 기관인데 감시할 기관하고 보내는 기관이 같은 기관일 가능성이 거의 99% 아니에요. 그건 이제 조사해 봐야겠죠. 조사 그 조사는 이제 조만간 되겠죠. 조사해야 되겠죠. 이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주한미군 뭐 지휘부 불러가지고 뭐 얼레설레 뭐 무슨 그 뭐 웃고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미 대한민국 군대를 상대하는 지가 오래. 지금 우리나라 휴전선 일대에서 돌아다니는 그 정찰기들 SR 뭐 유투기 전부 다 일본에서 지금 뜨고 내리고 있어요. 그리고 이미 해상 환적 단속하는 그 7개국 연합군들은 한국군하고는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대통령이 군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는 대한민국 국군이 그렇게 싫으냐고 우리 방송도 몇 번 했지 않습니까? 어제 5월 18일 날 예. 광주 와가지고서 이 눈물 질질 싸면서 뭐 39년 전에 죽은 사람들 슬퍼하고 하는 그 사람이 서해 수호의 날 우리 천안함 그 병사들 그 장병들 40몇 명 죽은 거기 가서는 거기 가는 게 싫어가지고 대구로 도망을 한 사람이 그거는 천안함 폭침 당한 병사들은 불과 몇 년 전에 죽었는데 그거는 남의 집 자식들이고. 이건 사건 사고로 죽었다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은 북한이 안 쐈다는 거 아니에요.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지.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? 오죽했으면 기억 안 나세요? 김영철이라고 내려서 그 건방 떠든 거 기억 안 나세요? 작년에 제가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대를 포격했다는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올시다. 저는 미 의회 조사국의 네. 이 4억 달러 대북 송금 네. 의혹 제기와 마찬가지로 네. 이 문해 춘추의 대북 환적, 대북 불법, 대북 정제유 공급의 뒤에 배후에 문재인 정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지금 답을 내놔야 됩니다. 실실 웃으면서 지금 뭐 얘기하는 모양인데 왜 답을 왜 내놔요?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. 문해 춘추가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하는 걸 갖다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겠죠. 고민정 대변인 가짜 뉴스다. 아니 얘기도 안 하잖아요. 가짜 뉴스라는 얘기도 안 하고. 가짜 뉴스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. 그 권력의 칼날로 얼마나 언론을 옥죄고 입을 막을 수는 모르겠지만 이 조사에 의해 역사적 심판을 받을 날들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